이번 동영상에서는 저 다니엘쌤 김명호를 순수 국내파 영어 코스로 만들어준 획기적인 영어 공부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niel Sam. 네, 저는 순수 국내파로서 영어권 국가에는 가본 적도 없이 국내에서만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양한 학습법으로 영어를 공부해봤는데요. 물론 각각의 영어 공부 방법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제가 영어 학습을 긴 여정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a long journe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long journey를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시도를 해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 어떤 획기적으로 도움을 줬던 부분, 제가 뒤돌아서서 봤을 때 이때 내가 이 방법을 몰랐더라면 참 지금 내 영어 실력이 이만큼 와 있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3가지의 획기적인 사건, 영어로 milestone이라고 하는데요. 이정표라고 하죠. 어떤 획기적인 단계가 되어 주었던 그런 milestone 같은 방법들을 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aniel Sam. 첫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영작과 번역 연습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자습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영어가 있었고요. 한쪽에는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 부분을 가려놓고 이 한국어 부분만 보고 영어로 영작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영어 부분을 보고 맞춰가면서 여긴 이렇게 틀렸구나 라고 빨간 펜으로 자체 첨삭을 하는 이 방식을 그냥 스스로 터득하게 돼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식은 영어 실력 자체를 늘리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이 학교 시험 성적을 올리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 방법을 아주 열심히 해서 항상 영어는 상위권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다른 건 몰라도 영어 시험 끝나면은 이 시험 시간에 와서 서로 이제 답들 맞춰보고 서로 물어보고 하잖아요. 뭐 서로 자기들 서로 모르면서요. 근데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영어 시험 끝나면 그래도 저한테 와서 자기가 조금 이상했던 부분 뭐 3, 4개 저한테 와서 저랑 맞춰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영어를 아주 좋아하고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절대로 먼저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은 이 공부 방법의 효율성이 정말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끔씩 영작문 책을 보면은 좀 쉽게 하려고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빈칸 채우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채우고 나머지는 전체 문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좀 공부가 너무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렇게 단계별로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받아쓰기든 영작이든 이런 번역이든 빈칸 채우기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전체 문장을 영작하고 받아쓰기하고 번역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칸 채우기 하지 마시고 항상 전체 문장을 영작해 보시고 번역하시고 그리고 받아쓰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해요? 이거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누가 첨삭해 주는 것도 아닌데요. 이 영어라는 게 한국어를 영어로 옮겼을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게 조금 비슷한 단어들,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린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옆에서 특히 원어민이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 또 좋을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첨삭받을 곳이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절실함이 해결을 해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혼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도요. 정말 궁금해하고 이게 맞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라고 계속 질문을 가지고 궁금해 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영어를 읽게 되고 듣기도 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인풋이 왔을 때 이거 내가 고민했던 표현, 고민했던 단어인데 이렇게 원어민들이 이렇게 썼구나. 이게 맞네? 또는 내가 이렇게도 썼지만 이렇게도 쓰고 좀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더 잘 쓰이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몇십 년이 지나도 절대로 까먹지 않고 다 자신의 실력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옆에서 이건 틀린 거고 이렇게 다른 거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기는 좋지만 그래서 되게 그게 무조건 좋을 것 같아도 그냥 누가 옆에서 쉽게 가르쳐 주면은 그런 거구나 그래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스스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든 사람 당연히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스스로 계속 궁금해하시고 답을 찾아보시고 사전도 찾아보시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구글링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킬을 통해서 구글링 스킬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맞는 표현인지를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서 실력이 느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익히게 되었을 때 정말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깨우쳐서 익히게 된 건요. 아직까지도 막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 예문이 그대로요. 그렇게 된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서 모르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셔도 돼요.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뭐 그분들에게 최대한 자기가 답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물어본다든지 이러면은 질문을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혼자서 하다 안 되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구나 이렇게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아주신 분도 흔쾌히 답을 주실 거고요. 저한테도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셨다면은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저도 열과성을 당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작 번역 연습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진짜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제가 이걸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이 방법이 없었다면 제 영어 기반이 없었고 초반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칭찬을 들은 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잘하고 그래서 더 칭찬받고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에게도 제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강조를 해서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정말 수천 명을 이 방법으로 가르치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을 많이 강조를 드리니까 꼭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방법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동기부여를 주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무조건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다고 해서 영어가 늘진 않아요. 주변에 외국인들과 이성적으로 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영어나 그 해당 외국어가 빨리 느는데 어떤 분들은 별로 안 느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그냥 어떤 수준까지만 딱 느시고 그 뒤부터 딱 정체돼서 안 느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냐? 그냥 만났을 때만 영어를 쓰기만 하고 본인의 실력에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시면서 그냥 뭐 틀리든 말든 내가 실수를 하든 말든 그냥 뜻이 통하니까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틀린 표현이 굳게 되거나 아니면 되게 단문으로만 얘기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많이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친구들을 안 만났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어떤 분의 강의, 어떤 좋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 강의와 강의 사이에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영어 공부는 그냥 수업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을 얻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거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뭐 외국인 친구 만나니까 되겠지 라고 그냥 만나서 조금 말하고 물론 그런다고 안 늘지 않아요. 근데 훨씬 더 느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분들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오늘 만나니까 그래 요즘 한국에 이런 뉴스가 화제거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라던가 이 친구가 관심사가 이쪽이니까 내가 요거에 대해 좀 준비를 해가지고 말할 거를 해서 가봐야겠다. 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멕시코 요리집 타코집을 좋아한다 했을 때 어디에 정말 맛있는 정말 멕시코 현지인이 하는 그런 멕시코 요리집 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게 생겼는데 같이 먹으러 갈래? 거기 주인이 뭐 어떻고 내 친구가 갔다 왔는데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친구가 좋아할 만한 어떤 영화나 미드나 이런 얘기들 내가 본 다음에 거기 나온 표현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요약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고 그렇게 됐을 때 직접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영어 실력 느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와 강의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영어가 늘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 친구를 만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만나는 중간중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 친구들과도 더 깊이 있게 교류하고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현장에 갔는데 말할 거리도 없고 내가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거를 지금 막 말할 거리를 생각해놨고 번역을 막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깊이 있는 얘기도 못하고 좀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좀 깊이 친해질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 미드,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국내에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원어민의 영어를 접할 기회가 아주 제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원어민들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말할 때도 이 사람 좀 틀려도 한국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틀리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틀리게 말해도 진짜 찰떡같이 알아듣고 대답도 해주고 되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단어와 표현으로 해주고 천천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어민 친구를 만났을 때 얘기가 정말 잘 통하는데 내가 TV나 영화나 미드나 애니메이션 봤을 때 왜 못 알아듣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빠른 것 같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미드나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도 공부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드라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현실과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드나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이 원어민의 영어, 이 현지인의 영어를 그래도 최대한 현실감 있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교과서로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책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도 미드는 영어를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고요. 그래서 원어민의 영어를 접할 수 있고 그래도 나름 재밌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미드나 영어나 애니메이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좀 초보자 같은 분들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드나 영화가 조금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애니메이션이 더 또박또박 성우가 그리고 발음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들리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현도 좀 쉽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애니메이션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미드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너무 교재로서 좋은 미드를 고르려고 노력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미드를 골라서 특히 내가 반복해서 봤을 때 최대한 안 지겨운 미드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정해서 그걸 반복해서 여러 번 보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양한 미드들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등장인물들의 억양이나 교육 수준이나 배경이나 장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휘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영어를 익히고 인풋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정하셔갖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보세요. 그리고 자막을 어떻게 보느냐?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계속 보세요. 무리해서 무자막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영어 자막으로 많이 보세요. 너무 이해가 안 간다. 한국어 자막을 한번 보시고 그 뒤로부터는 영어 자막으로 반복해서 계속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거의 외울 정도가 되고 발음도 내가 잘 안 들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진짜 깊이 있게 내가 캐치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듣게 됐을 때 신곡을 들으면은 이 멜로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 멜로디가 익숙해지면서 내가 이제 허밍을 하면서 따라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반주가 없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대사들을 노래의 멜로디라고 생각하시고 이 멜로디를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보면서 대사 내용과 이 억양이나 리듬 같은 것들을 멜로디 외우듯이 완벽하게 외우시고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은 정말 청취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영어 실력 향상 자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내가 이게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원어민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들이 많이 늘게 돼요. 그렇다고 뭐 문법을 하면 안 된다, 문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문법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또 언어라는 거는 그냥 문법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실제로 썼을 때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또
문법 학습과는 별개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다양하게 많이 보시되 정하셔서 중요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하셔서 반복해서 여러 번 깊이 있게 보세요. 외울 때까지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한 영어 실력 향상을 보실 겁니다. Daniel Sam. 네, 그럼 제가 이렇게 3가지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그것들에 대해서 추가 영상을 만들게 될 거고요. 혹시 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 학습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라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bye. Daniel Sam.